아니요, LG 디스플레이도 좀만 기다리세요. 어쨌든 시장이 평이할 때 잡아준 거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은 더 기다려도 돼요. 저 원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회사에 있다가 제가 올해 만든 거예요. 제 거 체크스탁을 만들면서 한 건데 그게 좀 진절머리 났다고 했잖아요. 막 1년에 1,000만 원씩 받고 막 리딩을 해준다는 게 옛날에는 저한테 리딩 받으려면 1년에 1,000만 원, 1년에 2천만 원, 막 1년에 500만 원 막 이랬거든요. 근데 그게 좀 싫었어요. 그렇게 하면 사세요, 파세요 만 개밖에 안 되고 투자금 크신 분들이야 뭐 그 이상 벌어 드릴 수 있겠지만 투자금 적은 분들은 어차피 지금도 여러분 뭐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. 똑같아요. 종목 좀 안 가면 자기들끼리 손절쳐서 또 이상한 거 들어갔다 물리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로 가는 게 옳은가?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약간 교육 콘텐츠 쪽으로 가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보이시나요? 와, 정말 감동이에요. 이런 거 보면은 멋있다. 그래요. 질문을 할 때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적어서 저는 이러니까 이거 길게 보려고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뭐 차트랑 뭐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 투자의 근거가 되는 여기 써놓은 것들을 많이 보면 어떤 거 수소차 소재 중 뭘 개발 완료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매출도 늘 것 같고 산업부에서 투자도 한다고 하고 그 신규 공장을 헝가리에서 완공시켜 준다고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써서 투자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. 아까 말했죠.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는 거라고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헝가리에서 신규 공장 완공하고 이런 미래 가치들이 지금 선반영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. 이미 여러분들이 보는 이 내용들 있죠? 이 내용들은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건 정보거든요.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잖아요. 다 알고 있는 건 투자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. 즉 내가 장기 투자를 하거나 뭘 할 땐 남들이 써놓은 정보 이미 공개된 뭐 연내 뭘 하기로 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.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. 제가 항상 얘도 급격한 상승폭을 지금 9천 원부터 5만 원이면 5배가 넘죠. 5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얘도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의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땐 난 이 종목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지금 4만 원인데 이 종목은 2만 5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. 안 빠지면 할 수 없는 거고. 근데 2만 5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내가 이 종목에 지금 1,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2만 5천 원이 오면은 많이 사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는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나눠 가지고 천천히 사보자. 그렇게 해서 뭐 중장기로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써놨죠. 여기 이렇게 중장기로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. 내가 중장기로 생각한 게 뭐 일주일이 중장기는 아닐 거예요. 본인도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.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나눠서 이거를 사야 될 것 같고 얘는 조정이 오면은 시장 빠지거나 조정 오면 2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과비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500만 원 정도, 1000만 원 들어갈 거면 500만 원은 빼놓고 500만 원 가지고 일단 천천히 50만 원씩 나눠서 끊어서 계속 사보자.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더 베스트일 거예요. 사놓고 나서 좋은 뉴스를 보고 중장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.
지금 이 종목이 주력 종목이다라고 하신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60일선, 물론 시장 때문에 이탈한 거라 지금 뭐 차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일 반등 시에 이 60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,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 나오는데 얘가 이 60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만 줄여놓고 아래 구간에서 그 물량 다시 천천히 잡아간다, 중장기로.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시장 반등 나오는데 지지선 회복 못해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아마 대부분 좀 괜찮고 최근에 시세 보여줬던 얘들은 다 이런 식의 자리일 거예요. 딱 지지선 지켜주는 척 하다가 시장 빠졌으니까 이탈했는데, 내일 만약에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애들이 다 60일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들은 조금 그래도 끼가 있는 거고, 내일 지지선에 못 올라가는 친구들, 그런 얘들은 비중을 줄여두는 게 좋을 겁니다. 비중이 커도 상관없어요. 상하프로테크 뭐 중장기라면서요. 뭐 근데 지금 일단 역사상 최고점에서부터 밀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차트를 돌려봐도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수준까지 조정이 오지 않은 종목은 없을 거예요. 아마 없을 겁니다. 뭐 있을 수도 있겠죠. 한 몇 종목 정도? 이 수많은 종목 중에 몇 종목 정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,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될 거다라는 거는 너무 낮은 확률에 투자하는 거죠. 얘도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염두에 두세요. 그걸 생각하면 지금 과비중이면 좀 문제가 되겠죠. 나중에 절반까지 오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멘탈 나갑니다. 내가 이거 5만 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 3만 원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손실률이 40%예요. 근데 묵직한 돈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추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고점 올 때까지 계속 세워라 내어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과비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, 중장기로 갈 거면은 약비중으로 계속 쪼개서 넣는 거고, 그냥 짧게 먹으려고 들어간 거면 꼭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던가 해야 돼요. 벽사는 금요일 영상에도 있을 거고 지난 영상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.